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위공법 이상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합격의 10분 함께 합니다. 오늘의 합격의 10분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종류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뭐라 불렀죠? 그걸 우리가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그를 위한 사업하는 것을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반시설이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하다면 뭐가 되는 거고, 그거는 광역시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다 보면 대부분들의 수험생분들이 도대체가 도로는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계획시설입니까? 광역시설입니까? 이런 걸 되게 헷갈려 많이 하십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하다면 광역시설인 거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관련된 게 정비법에 가면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로 불리기도 하고, 이게 주택법으로 가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 기반시설 관련된 것만 한 해 평균 거의 두세 문제가 나와요. 절대 우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들 분류하는 거 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테마 특강 들어가면 요거부터 첫 번째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럼 봐봐. 일단은요, 뭐라고 나오죠?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 시작. 기반시설. 그러면 그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면 그건 광역시설. 됐습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가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설인 거예요. 근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했으니까 그건 뭐가 된다?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뭐 한다? 사업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거죠. 혹시 예전에 그 말 기억나세요? 내가 얘기할 때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해봐요.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내용들 이해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은 매번 얘기하는 거. 기반시설 종류. 뭐가 되죠? 교공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5종 세트. 시작. 교공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5종 세트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종류와 종류의 연결을 이해하는 건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실 게 봐봐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면허시설 등의 교통시설이에요. 문제는 뭐라고 나오죠? 기반시설과 그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이러면 왜 교통시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 주의할 거, 이 모든 기반시설을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이지만 무조건 계획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이 부분은 계획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형광펜 거진 부분들. 이건 뭐다?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모든 게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계획 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그어놓은 거예요. 주차장하고 차량검사 면허시설은 계획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간시설도 광장, 그렇죠? 무슨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얘기하는데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설광장이나 공공공지는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딸려있는 거니까 계획하는 게 불가능하죠.
부설 광장인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유통 공급 시설 관련된 부분도 유통 업무, 수도, 전기, 가스, 뭐죠? 공동구, 유류주장 송유 설비는 계획해야 되지만 열 공급 설비와 방송통신 열방시 있죠. 열방시는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겨울에 집을 졌는데 계획 안 만들면은 열 공급 설비 못 만들면 난방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열방시는 계획 없이. 시작. 열방시는 계획 없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대부분 다 계획 없이 할 수 있어요. 다. 하지만 학교만큼은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만큼은. 우리 동네에도 요즘에 새로 애들 중학교가 신설돼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댕기고 있어요. 치맛바람 날리면서 아주 그냥.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학교 중에서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대학만큼은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3인가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 말고도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 사회복지, 공공직업훈련, 청소년 수련시설 다 뭐다? 계획 없이 할 수 있다. 학교 말고는. 하지만 학교도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다음 방제시설은 재난방지를 위한 건데요. 하천, 유수지는 계획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 저수지, 방방방, 사방방 기억나요? 저수지, 방방방, 사방방은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왜? 방제는 많이 잘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 없어도. 그래야 사람이 덜 죽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말고는 다 뭐다?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건, 위생시설.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거?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 위생시설. 그래서 뭐가 되죠? 장도종.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한다면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아니, 장종만 원래 그래요. 하지만 도축장은 뭐가 되어진다?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하게 됐는데 이게 지나간 33의 문제였죠. 하지만 도축장은 대지 면적이 500 미만이면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이게 시행 규칙이 있어요. 한번 얘기합니다. 도축장은 원래는 계획하고 하는 거지만 대지 면적이 500 미만 도축장이면 조그마니까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작년도 나왔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것으로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의 장도종이라고 하는데 장사시설과 종합의료시설은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도축장은 계획을 해야 된다. 혐오시설이니까. 하지만 대지 면적이 500 미만이면 그조차도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종류 기억하시고 함께 세팅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되어진다? 재비폐, 재비폐. 뷔페는 다시 가도 어차피 배는 부르니까 계획하지 않고 열심히 드세요. 뭐라고요? 재뷔페. 시작. 재뷔페는 계획 없이. 시작. 정말로 뷔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시푸드 뷔페 있잖아요. 다시 가서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갔다 오면 살이 너무 많이 쪄요. 그래서 재뷔페는 계획 없이. 시작. 재뷔페는 계획 없이. 이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의 교공유공 방보한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중 계획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정리해 봤고요. 또 한번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에 필요한 건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건 도시계획시설. 그 결정된 걸 사업하는 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겁니다. 어쨌든 그 중심은 다 뭐가 있는 거다? 기반시설이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런 기반시설이 다른 법에 가면 다른 명칭으로 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비법에 가면 기반시설인데 여기는 뭐냐면 기반시설인데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죠. 시작.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좀 달라요, 규정이. 그러면 저기처럼 자세한 구분은 없지만 도로, 상하수도, 특히 주의할 거 국어. 국어가 정비기반시설로 들어왔어요. 국어가 뭐예요? 인공적 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은 국어까지도 정비기반시설로 봐준다는 얘기고요.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동구는 뭐 얘기하는 거야? 국토계획법의 공동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유통공급에 있던 거 아까 여기 공동구 이거.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해 가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 뭐가 되어지죠? 또 하나가 그 밖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 지역난방. 가분히 보면 정비기반시설 종류 등은 주택법에 나오는 기간시설과 또 비슷해요. 이런 것들 보면 지역난방 이런 거 보면 이해 가십니까? 규정이 달라요. 여기하고는. 그렇죠. 이거는 뭐다?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옛날에 평가사 문제에서 경찰서를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경찰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정비법에 나오는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공동이용이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주택법에 나오는 복리시설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는 복리가 포커스고요. 이거는 공동이용이라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동이용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는 공동이용시설에 뭐가 들어간다? 유치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택법의 복리시설에는.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이용으로 주민이 공동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노유자시설, 어르신들, 애들 관련된 거 있잖아요. 공동이용시설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라 공동이용시설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뭐다? 공동이용시설이 안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형태가 다르고 냄새가 달라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게 공동이용으로 들어가지만 주택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주택법의 복리시설에는 뭐다? 유치원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죠? 그것도 한 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육연구시설이지 노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복리가 포커스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택법에 나오는 뭐가 되어지죠? 아하, 나오는 시설의 종류 작년 또 나왔죠. 부대시설, 그 다음 복리시설, 그 다음 기간시설, 그 다음 간선시설입니다. 주택법 혹시 기억나실라나? 봐요. 주택법은 주택의 단지를 만드는 법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만듭니다. 그럼 주택 단지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대시설과 그리고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주택하고 뭐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지 안에 기능을 다하기 위한 단지 안에 기간시설 그리고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이라는 거를 연결시키는 뭐가 되어진다? 간선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택법에 나오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뭐다?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기간시설, 간선시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줘야 한다는 얘기죠. 좀 목적이 다르죠. 정비사업은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지금은 주택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에 대한 부대복리와 기간 간선시설.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부대시설은 뭐라고 이해하자? 아하, 없으면 못 산다고 이해하세요.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부대시설이에요. 그리고 기능면을 본다면 기간시설이죠. 기능면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건축설비, 보안 등 대문, 자전거 보관소 지나간 시험 문제였죠. 조경시설, 방범설비. 당해 주택단지에서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부대시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 왼쪽에 있는 정비기반시설과 일치하진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여기는 뭐다?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인 거고 이건 주택단지 얘기하는 거거든. 따로. 그렇죠? 단위 자체가. 그리고 복리시설, 생활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복리를 위한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여기 유치원 들어가지. 이건 복리가 포커스니까. 여기는 뭐라고? 복리가 포커스가 아니고 공동이용이 포커스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가 이게 유치원이.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복리가 포인트 들어간다 이 얘기야. 그리고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일종근린생활시설, 이종에 대한 일부, 종교시설, 공동작업장 같은 거 들어가고요. 주민공동시설과 판매시설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자세히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문제가 나올 때 몇 번 나온 게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은 부대가 아니라 복리다. 어놀 경로당은 복리 금리빨이 나온 시계 팔아오. 어놀 경로당은 복리. 알았지요? 유치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간시설은 뭐다? 기능적 측면을 특화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능적 측면. 같은 도로여도 단지 안에 도로가 부대시설이면서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면 기간시설입니다. 기능적 측면. 기간시설은 뭐라고 이해하자? 기능적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능적 측면.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같은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하고 그 단지 내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이 연결되어진다면 이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시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다? 반드시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을 연결시킨다.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시설 종류에서 지역난방 같은 것은 아까 여기 있는 정비기반시설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걸 잘 보고 좌우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번에 34회 지나간 시험에서도 주택법에 대한 부분에 뭐하죠? 부대복리 기간가선 나왔고요. 정비기반시설도 거의 매년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기반시설,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에 나오는 부대복리기간간선시설. 비스무리한다, 사부작 다르다. 그래서 관심 갖고 많이 봐줘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에서 나오는 기반시설 종류,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광역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의 부복기간, 부대복리기간 간선입니다. 주요 목적이 달라가지고 비슷한 게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기반시설인 것이고 이건 주택단지에 나오는 부대복리기간 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합격의 10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또 오마카세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또 할 거니까 기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